무슨 이야기예요? 리더가 사용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해라. 팀장이 상황을 판단하느라고 사용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고 구성원들에게 시간을 많이 줘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어떤 팀장은 자기가 시간 관리가 안 돼요. 중대장으로부터 월요일 날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시킬까? 이거 시키면 힘들어 할 텐데 하면서 금요일까지 자기가 고민하느라고 시간 다 써버려요. 금요일 딱 됐어요. 병사들 불러가지고 이거 얼른 해야 된다. 그러면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부대 정비할 시간, 개인 정비할 시간, 휴식 시간 보장 못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핵심이 뭐냐? 이 원리는요. 직장 생활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영자가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에 빨리 구성원들에게 일단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준비 좀 해줘. 크게 바뀔 것은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해놓고 있어. 그리고 완전한 것은 상황 판단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 구성원들은 업무할 시간을 이렇게 확보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언더백 기업에서 관리자를 세웠는데 이 사람이 관리자 역량을 갖추어서 팀장이 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부서장, 본부장 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그러면 지금 포커스를 바꾸어서 경영자로서는 우리가 실무자라면 나의 리더가 좀 독성 관리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경영자는 어때요? 밉든 곱든 내가 세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성 관리자의 대표적인 특징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런 관리자에 대해서 경영자로서 어떻게 대화하고 그를 키워가야 될지에 대한 포커스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개선을 요청하시라 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네, 5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독성 관리자의 대표적인 특징 5가지 여기에 포커스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원의 역량을 파악하지 않고 업무를 때려다 붙는 난이도나 업무의 양에 있어서 때려 붙는 상황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리 알고 있던 업무를 막판에 요청하는 거, 시간 관리 안 되는 거. 세 번째, 상위 경영진과 업무 우선순위와 경계를 미설정하는 거. 일을 했는데 사장님이 와가지고 누가 이거 하라 그랬어? 요거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관리자. 마지막으로 긍정적 피드백을 하지 않는 관리자. 5가지 순서대로 이런 리더들을 만났을 때 경영자가 어떻게 이 팀장에 대해서 이른바 독성 팀장인데 나쁜 팀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독을 맑은 물을 부어줘야죠. 이렇게 비커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이 좀 탁해요. 이 물을 탁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물을 버리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그런데 이 물 써야 돼.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맑은 물을 위에서 계속 부어줘서 희석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맑은 물 붓기 들어갑니다. 첫 번째, 팀원의 역량을 파악하지 않고 업무를 부여하는 사람의 경우, 이런 경우 역량보다 많은 업무를 부여하게 되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회의감 때문에 번아웃을 느끼게 되어서 업무 품질의 저하로 나타나죠. 직장인들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이유가 5가지인데요. 1번이 일이 너무 많고 힘들어서고 2번이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서 매너리즘도 번아웃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업무적성,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없음 이런 거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나의 관리자가, 나의 리더가 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얹어주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놈의 회사가 내가 일 처리 하나 하면은 더 주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또 했어요. 일을 또 주네? 열심히 해서 또 했어요. 또 주네? 아이고 끝이 없구나. 끝이 없어. 내가 괜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그냥 조금 힘들면 일 많아서 못합니다. 빨리 말해버리는 게 나의 대안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서로가 최소량의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죠. 그러므로 리더는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나의 구성원이 지금 어느 정도의 텐션과 어려움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일에 전문성이 없으면 사실은 이런 관점 갖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팀장을 만났다.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죽을 똥살똥 하는데 지금 업무량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경영자는 그 팀장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 하셔야 됩니다. 김 팀장,
김 팀장이랑 만나요. 오늘은 다 팀장이 다 김 팀장이고 실무자는 다 홍 대리예요. 홍 대리는 지난번에 보니까 뭐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홍 대리는 지금 업무량이나 역량을 볼 때 어느 정도 수준 된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홍 대리 지난번에 뭐 열심히 하고 뭐 발표도 잘하고 그러던데 아이고 뭐 김 팀장 팀에서 홍 대리 열심히 해줘서 나 너무 고마워요. 근데 홍 대리 업무 양이나 어떤 처리하는 역량에서 지금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 질문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팀장 입장에서는요, 아, 홍 대리가 이 정도 일을 하는데요, 이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되고 이 정도까지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죠. 잘하고 있는 거 혹은 부족한 거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김 팀장이 홍 대리를 어떻게 도와주면 홍 대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팀장 입장에서는 업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역량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솔직히 뭐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요. 교육 컨설턴트로 맨 처음 입사했을 때는요. 아니 뒤에서 간식 놓는 거 합니다. 앞에서 OT 진행합니다. 그리고 쉬운 강의 일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네? 그래서 갑자기 어려운 강의를 딱 시키잖아요. 그럼 한계를 느끼고 번아웃 와버립니다. 그래서 아하, 이 친구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알고 그 상태에서 심층 연습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구별해 주지 않고 팀장이 이 업무 하이어라키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 할 수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점점점 확장해 버리면 죽어버리죠. 죽어버립니다. 그 난이도를 관리해 주는 것이 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팀장을 만나면 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 홍 대리, 너무 열심히 해줘서 고마운데 홍 대리 지금 업무량이나 역량이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좀 파악했어요? 질문하는 겁니다. 미팅 끝났을 때. 그리고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돼요. 그러면 그렇지. 김 팀장이 홍 대리 잘 성장시켜 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근데 김 팀장이 홍 대리를 어떻게 좀 도와주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역량 수준에서 어떻게 난이도를 관리할 건지에 대한 팀장의 자기인식을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보시기 바랍니다. 역량 수준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죠. 이게 시간 관리 안 되는 팀장들이 구성원들을 힘들게 하는 굉장히 그 열받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퇴근 10분 전에 일을 시키는 거죠. 중요하니까 팀장이 내가 고민하는데 시간을 다 썼어요. 시간을 다 썼습니다. 자, 익명 사이트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틀 연속이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10시 출근, 7시 퇴근이다. 그런데 회사에 나보다 높으신 분들께서는 시간보다는 업무를 중시 여기는 것 같다. 그 결과 나는 이틀 연속 퇴근 시간 즈음에 업무를 받게 되었다. 오후 6시 59분. 홍대리 잠깐만 와주세요. 이거 좀 얼른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7시를 넘어서 팀장은 계속 일을 하고 있죠. 이거 좀 만들어주세요. 나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은 홍대리 퇴근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하죠. 어쩔 수 없이 제가 군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부대 지휘 절차 8단계입니다. 소대장이 부대를 지휘할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시명령 하달, 준비, 상황 판단, 임무 분석, 정찰, 계획 수립, 명령, 감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임무를 분석한 다음에 바로 준비명령 하달이 있습니다. 소대장이 준비명령 하달하는 데까지 짧게 시간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 준비명령 하달을 분대장들이 받잖아요. 여기 분대장들. 병장들은 요때 임무를 받아요. 그러면 분대장들은 액션 시작이 언제예요?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액션을 시작하고 있어요.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장들이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상황을 판단하고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언제 본편 명령을 전달해 주냐면 요때 전달해 줍니다. 요때 전달해 줘요. 그러면 요때 변화되는 것을 가지고 부하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리더가 사용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해라. 팀장이 상황을 판단하느라고 사용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고 구성원들에게 시간을 많이 줘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 어떤 팀장은 자기가 시간 관리가 안 돼요. 중대장으로부터 월요일 날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시킬까? 이거 시키면 힘들어 할 텐데 하면서 금요일까지 자기가 고민하느라고 시간 다 써버려요. 금요일 딱 됐어요. 병사들 불러가지고 이거 얼른 해야 된다. 그러면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부대 정비할 시간, 개인 정비할 시간, 휴식 시간 보장 못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핵심이 뭐냐? 이 원리는요. 직장 생활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영자가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에 빨리 구성원들에게 일단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준비 좀 해줘.
크게 바뀔 것은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해놓고 있어. 그리고 완전한 것은 상황 판단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 구성원들은 업무할 시간을 이렇게 확보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조사에도 나의 리더가 정말 토식 보스가 되는데 리더가 제발 좀 리더십 교육 좀 해주세요. 무슨 교육 할까요? 제발 시간 관리 교육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중요한 일 먼저 하고 급한 일 좀 미리 말할 수 있는 우리 리더 시간 관리 교육 좀 해주세요. 통계적으로 나왔을 때 그게 1등으로 나오는 예가 이런 시점에 있다는 겁니다. 김 팀장도 그렇고 팀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일을 몰아치기도 하던데 나도 좀 미안한 마음이에요. 계속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나도 좀 걱정이 돼요. 아니 주도적으로 일을 하려면 시간을 구성원들이 자기 통제, 이 단어 기억하세요. 시간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 주도적으로 일할 텐데 어떻게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대화 하시기 바랍니다. 상위 경영진과 업무 우선순위 또는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사의 모든 요청에 언제나 yes라고 답하는 관리자는 팀의 우선순위와 일의 경계가 없이 일하도록 만들어서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낮추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업무의 경계나 중간중간에 부여된 일들 다 내 거라고 가져오는 팀장.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우선순위 관리도 좀 힘들죠. 그랬을 때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솔직히 경영자로서는 고마운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팀장이 고마운 지점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팀장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니까. 일은 좀 당장은 진도 나가는 것 같지만 구성원들의 70%가 퇴사해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런 대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고 김 팀장 적극적으로 일해줘서 고마워요. 팀장이 적극적이면 팀원들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죠. 나도 알아요. 근데 팀원들은 좀 어때요? 업무 버퍼를 가지고 일하면 팀원들도 참 좋은데 김 팀장이 일을 받고 팀원들에게 줄 때 어떻게 업무 버퍼를 좀 관리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팀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경우죠. 직장인의 절반, 팀장 리더십에 접근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당신이 팀장에게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봤더니 34.4%가 커뮤니케이션 능력 부족입니다. 상사에게 업무 지시를 받을 때 팀원, 어려움을 겪는 팀원, 팀장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질문하기가 무서워서 일단 대답했어요. 간신히 일을 끝내서 보고 드렸더니 처음부터 다시 해오라고 하시네요. 네.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네, 알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죠. 네, 뭐 다 거짓말이죠.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질문하기 애매하니까 일단 뭐 가서 생각해 봐야지 하고 네라고 대답하는 거죠. 다시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이 안 나오죠. 격의 없이 대화가 부족한 이유의 상당 부분은 결국은 경영자가 팀장과 그러한 모델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경영자가 팀장과 격의 없는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강화하는 겁니다. 식사하면서. 점심 식사 해야죠. 점심 먹으면서. 뭐예요? 오랜만에 김 팀장이랑 단둘이 식사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내가 지난 주말에 가족들이랑 공원에 갔는데 거기에 뭐 반려견들 데리고 나온 사람 많더라고요. 나도 반려견 한번 키워볼까 생각도 하는데 김 팀장은 혹시 뭐 반려견 키웁니까? 어때요? 그럼 대화가 되죠, 이게. 업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다만 조심할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혼인데 결혼은 언제 합니까? 뭐 부모님은 지금은 뭡니까? 여자친구 있습니다. 여자친구랑은 뭐 어디 여행이라도 갔습니까? 이런 질문 괜히 하지 마시고 그런 민감한 거 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 먼저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먼저 하면 상대방도 자기가 양파 껍질을 벗길 수 있는 만큼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대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 시시콜콜한 사적인 대화 하려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김 팀장은 어떤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있어요? 대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마케터다. 그러면 지금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있다. 그럼 마음속으로 글쎄요, 브랜딩 마케팅, 상품 마케팅, 혹은 기업 마케팅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 팀장 지금 퍼포먼스 마케팅 하고 있는데 전문성이나 성장 관점으로 어떤 부분이 좀 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요즘 SNS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실은요 상품 마케팅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 회사가 신제품 출시될 때 제가 마케팅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이렇게 컨트롤 해보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 좀 미리 좀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경우는요 반드시 팀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팀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팀장과 커뮤니케이션이 많은 리더가 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다. 모델링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피드백을 할 때 잘못한 것을 주로 지적하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인 피드백은 잘 안 하죠. 어떤 일을 잘 해왔어요. 그러면 당연하지 이거. 대리급이면 이 정도 해야지. 아니, 우리 회사에 입사할 정도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월급 줬지? 그러니까 월급 받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점을 주로 지적해요. 공개적인 미팅 시간입니다. 전체 미팅일 수도 있고요. 주간 회의일 수도 있습니다. 공개적인 미팅이에요.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김 팀장님, 특별히 감사해요. 지난주에 바이어 방문에 있어서 제가 답을 못했던 그 순간에 바로 옆에서 보조해줘가지고 민망한 순간을 내가 넘길 수 있었어요.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술 공부 좀 더 해야겠네요. 그리고 홍대리가 준비한 게시판에 미스터 로빈이, 그 바이어입니다. 미스터 로빈이 관심을 가지고 더 보더라고요. 홍대리한테 꼭 좀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이런 형태의 대화를 1대1이나 소그룹이나 전체 미팅이나 다양한 형태의 공개적인 미팅 시간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칭찬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와 칭찬은 굉장히 친인척 관계예요. 가까이 붙어 있어요. 친구 관계입니다. 그러나 칭찬해라. 너 이거 잘했어. 오, 굉장히 훌륭해. 앞으로도 대단할 거야.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거 가지 마시고, 아, 감사해요. 지난번에 전시회 할 때 내가 약간 설명이 막혔는데 옆에서 얼른 보조해줘가지고 내가 민망한 상황 넘길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나도 공부 좀 더 할게요. 그런데 홍대리가 옆에서 게시판 준비했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이 실물보다도 게시판을 더 보더라고.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홍대리 그런 식으로 준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좀 전해주세요. 어때요? 이렇게 말했는데 안 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전달하죠. 반드시 전달합니다.